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정현 의원이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보수 여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한전과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는 무시한 채 절전 캠페인에 나섰지만 요금 폭탄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대로 켜지 못하는 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묻지마 범행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농어민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중저가 특산물은 고가 시장을 대체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의원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호남 출신으로는 최초로 새누리당 계열 보수정당의 수장이 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의 새 수장으로 순천이 지역구인 삼선의 이정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그동안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렸던 여세를 몰아 뒤밖에 단일 후보인 주호영 후보를 따돌리고 호남 출신 최초의 보수정당 대표가 됐습니다. 이정현 신임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자신과 같은 비주류 출신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라며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보도 외압 논란과 5.18이 호남 차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지만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이정현 신임 대표는 친박 중에 친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여소야대 전국 속 사드 문제 해결과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말단 사무처 당직자에서 시작해 불무지인 호남에서 잇따라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고 마침내 당권까지 거머쥔 이정현 대표.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그 자체로 한국 정치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것이라던 그의 장담대로 지역주의를 깨고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견디기 힘든 찜통 더위 속에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한전이 절전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누진제 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켜지도 못하는 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여름철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한전이 절전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휴가가 끝나 산업체 조업이 다시 시작되고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 중순, 전력이 비상에 걸렸다며 전기를 아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만큼만 여러 가지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절전에 협조를 해주시면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폭염 속 전기를 아끼라는 캠페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참을 수 없는 폭염에도 요금 폭탄 걱정으로 이미 에어컨을 최대한 아껴 틀고 있지만 한전과 정부가 누진제 개편은 뒷전인 채 시민들에게 절전만 호소하고 있어서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 생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네들 전기세만 아껴라 그러면 솔직히 돈 많고 그냥 펑펑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제일 힘드니까. 그러나 정부는 악화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 전기를 더 쓰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췄던 정부가 올해는 그마저도 외면하면서 한전의 올해 영업이익은 상반기에만 6조 원을 넘어섰고 시민들은 최악의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무릉덩이가 모두 메마를 정도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모기를 보기가 힘듭니다. 오늘도 찜통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광주에서는 7일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나기의 영향으로 더위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졌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36도까지 오르면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40mm의 강우량이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화순과 무안, 영암과 한평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5.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33도, 강진과 장흥이 34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보성이 34도, 구례와 광양이 3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묻지마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20대 여성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지나가는 차량에 돌을 던져 피해를 입힌 50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늦은 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20대 여성 뒤로 다리를 절뚝이는 남성이 나타납니다. 흉기를 고정시킨 지팡이를 갑자기 휘둘러 여성을 수차례 찌른 남성은 급히 어딘가로 도망갑니다. 일을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전 이곳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던 서 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난데없는 봉변을 당한 서 씨는 현재 수술을 마친 뒤 치료 중입니다. 뒤돌아봤는데 어떤 남자가 완전 무표정으로 상의 같은 막대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들고 있는데 무서워서 뒷걸음치다가 넘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몇 대 계속 맞고 이렇게 칼에 찔려 있다가 최근 광주에서는 이런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며 시민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나흘새 부자가 싫다는 이유로 주행 중이던 차량 수십 대를 향해 벽돌을 던진 50대 남성이 구속됐고 폭염 때문에 짜증이 난다며 길을 지나가던 행인과 경찰에게 침을 뱉고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20대 여성 흉기 피습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새벽 광주시 광산구의 한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24살 서모 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18살 홍모군을 범행 18시간 만에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용의자가 다리를 저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50대일 것이라고 추정했던 경찰은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10대인 홍군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적장애 3급인 홍군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 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세균성 병원체 검출률이 급증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 지역 설사질환 원인체 검사 결과 세균성 병원체 검출률이 6월 10.9%에서 7월 32.6%로 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식중독 지수도 경고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며 손 씻기와 음식물 익혀 먹기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어촌에 미치는 김영란법 파장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 달여 앞둔 추석 대목 경기가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생산 농민들이 만든 표고버섯 주식회사입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단체 주문을 맞추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할 공장이 한가합니다. 냉장 창고에는 팔지 못한 상품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고가의 선물로 꼽힌 표고버섯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겁니다. 주문이 들어와야 되고 주문이 들어온 물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물건이 납품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김영란법이 금방 시행된다면서 다 눈치만 보고. 산지 한우 판매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식사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를 맞출 수 있는 식단이나 선물 세트 구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입니다. 세트 메뉴로 한 29,900원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선물용은 아직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한우 고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인 전복과 굴비, 심지어 차와 건강 보조식품도 소비 심리 위축으로 꽁꽁 얼어붙은 실정. 김영란법 피해에 대한 농어촌의 불안과 우려가 법 시행을 앞두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김영란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중저가의 농특산품은 고가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특산품 생산이 침체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장흥군의 농특산품 홍보 판매자입니다. 이곳에서 파는 제품 대부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5만 원 이하의 저렴한 상품들입니다. 잡곡과 버섯, 된장, 김, 미역 등 이 3만 원대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수요 창출로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만 원대 이하가 굉장히 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우리 가공 농산물 분야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농협도 이번 추석 선물로 중저가 특산품 판촉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농산물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농산물이 약간만 갖춰도 지금 거기에 이제 5만 원이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군들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피해를 농어촌에서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서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을 벼랑으로 내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또 중저가에만 치중하다 보면 고품질, 고부가가치 생산에 흘린 지난 수십 년의 땀방울이 헛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김영란법 파장이 우리 농업의 틀과 미래 전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굴비의 매출이 26%, 전복은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남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굴비의 연 매출액 4,400억 원의 26%인 1,149억 원이 줄고 전복은 3,898억 원의 16%인 62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남도는 5만 원 미만의 선물 상품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권 개발 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선출하기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더민주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자인 최영호 남구청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민주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 나오시게 됐는데 나오시게 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중앙정부만 있어서는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방정부를 전부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국가가 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랜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 구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정치는 없습니다. 중앙정치만 있습니다. 모든 우리 지방정치인들은 중앙정치의 하나의 예속물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정당 구조도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지방정치인으로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의 맹주 자리 국민의당이 넘겨줬습니다. 총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당이 우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픽본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해도 모든 것을 수용해 주겠지 하는 이런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패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앙당 중심, 국회의원 중심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성 정서나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참패를 한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구청장 신분으로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됐는데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당직을 맡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존의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아무리 부지런하신 분도 우리 지역에 일주일에 2일 이상을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장은 일주일 내내 광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당 회의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구청장들은 일주일에 7번 회의가 가능한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점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영석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 후 추대 가능성 있는 겁니까? 저는 이영석 후보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두 사람이 또 단일화를 한다면
과연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 것이냐. 그동안의 담합 정치의 표본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6년 만에 시당 경선을 하게 되는데 그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이 교육도 되고 훈련도 되고 또 당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아름다운 경선의 모델을 좀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영 후보께서는 시의원부터 시작하셔서 또 구청장 재선 이렇게 착실하게 경력을 쌓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정치적인 경력을 보면서 다음을 많이 기대를 하시거든요. 좀 노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음 최종 목적지는 광주시장인가요? 아니면 여의도인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광주 시민들이 최영호의 정치적인 위상을 어떻게 봐줄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어찌됐든 구청장으로서 또 만약에 시당위원장이 된다면 우리 정치 지형을 정말 광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보다 치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자 경선 완주하셔서 정정당당한 승부가 나왔을 경우에 또 승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합 리조트 탈락 등으로 투자에 취해 어려움을 겪어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에 1조 원이 넘는 개발 자본이 투자됩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경도 관광단지를 일괄 매입하고 7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특급 호텔과 워터파크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이낙연 지사는 중국 자본 등 3개 국제 컨소시엄 가운데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개발 파트너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잘 갖추어 우선 협상 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3,423억 원에 일괄 매입하고 앞으로 5년 안에 최소 7,500억 원을 더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컨소시엄이 밝힌 사업 계획은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개축 또는 신설, 수상빌라, 요트마리나, 해상 케이블카 등입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에 3,576억 원이 들어간 것에 비하면 일괄 매각가는 150억여 원이나 적습니다. 4년 동안 154억 원의 감가상각이 발생해 투자 원금을 회수했다는 입장인 전남개발공사. 다른 두 컨소시엄이 분양을 목적으로 골프텔, 빌라, 호텔 등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매각가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와 난개발 방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게 난개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부동산 개발 쪽이라고 저희들은 좀 판단을 했던 근거. 전남개발공사는 컨소시엄이 이달 중에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하고 다음 달에 외국인 투자 법인을 등록하면 올 연말쯤 본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중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에 분양된 아파트 6,200여 가구 가운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중형 아파트가 80%를 차지했고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는 1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85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아파트는 3%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저출산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도 중소형 아파트 공급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작물 수확 시기를 앞두고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활동하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시군별로 수련 면허를 가진 주민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포획 대상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많이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그리고 지역에 따라 산비둘기와 청설모, 까마귀 등이 추가됩니다. 광주 숭덕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읽은 책을 되판 수익금으로 이웃 돕기에 나섰습니다. 전국 수학교사들이 호남대학교에 모여서 데이터 시대 수학교사의 삶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복성군이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틀니관리법을 알려주는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나주 영산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체험하는 콘텐츠 창의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생산된 나주배가 미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나주시는 나주배 유통센터 수출 선과장에서 미국 수출용 나주배를 선과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길에 오른 나주배는 조생종인 원황배 150톤 규모로 올 한 해 미국을 비롯해 대만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으로 3,200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장흥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양 자치단체가 벌이는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장흥군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광주 비엔날레, 충장축제 등의 행사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역 보육시설 종사자 10명 중 2명이 잠복결핵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당국이 관련 검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남 지역 보육이나 산후조리 시설 관계자 등 1,487명의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인 29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잠복결핵은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지만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 발병될 수 있다며 연말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면역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